안녕하세요. 한 주 잘 지내셨습니까? 이번 시간은 19페이지의 토지 이용 계획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 이용 규제 찾으셨죠? 우리는 지난 주까지 각종 행정 계획에 관한 사항으로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 그리고 도시군 관리 계획을 함께 정리하셨습니다.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은 광역도시는 둘 이상의 도시를 말했습니다. 둘 이상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광역도시계획으로 두 개 이상의 도시에 걸쳐 도로를 설치하거나 지하철을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지하철을 어디에 설치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지, 그러한 것이 두 개 도시의 성장 발전에 도움될 수 있는지 수립하는 행정계획을 광역도시계획이라 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은 특광시군, 특광시군을 도시군이라 하죠. 그래서 서울, 인천, 그리고 성남 이러한 도시의 미래, 장기, 발전 방향을 제시해주는 행정계획을 도시군 기본계획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경우는 인구 1,000만 안 넘기도록 다양한 규제에 관한 사안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 도시의 경우에는 인구 늘리는 것을 도시의 성장 발전의 핵심으로 파악하고 있는데, 인천광역시의 경우는 현재 인구가 300만이 안 됩니다. 다만 2030년, 2040년까지는 인구를 350만까지 만들어 도시의 성장 발전을 가속화시키겠다고 하는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남 같은 경우는 인구가 100만 안 되는데 그 100만 초과할 수 있도록 도시의 성장 발전과 관련된 다양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런 비전 제시하는 행정계획이 도시군 기본계획이 되게 됩니다. 반면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과 도시군 기본계획에서 어떻게 하면 도시를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지 비전을 제시했다면 그 하나하나를 개발, 정비, 보전하기 위해 다양한 사항을 결정하는 집행계획이었습니다. 그래서 개발, 정비, 보전을 위한 집행계획으로 이 도시군 관리계획은 광역도시계획이나 도시군 기본계획과 달리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는 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집 앞에 도로를 만들거나 학교 만들거나 지하철 역사를 설치하겠다고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은 집행에 관한 계획으로 행정처분의 성격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행정처분과 관련되어서는 유효, 무효를 따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행정처분과 관련되어 일반 국민에 대한 구속력이 발생되기 때문에 저 도시군 관리 계획에 따른 행정처분이 유효인지 무효인지가 궁금해집니다. 만약 적법하고 정당한 행정처분이라면 당연히 유효해야 되고, 위법하거나 부당한 행정처분이라고 하면 얘는 무효이다? 유효이다. 유효라는 것 기억나셔야 됩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은 행정처분으로 위법 부당한 도시군 관리 계획이라 할지라도 일단은 유효입니다.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바로 잡을 수 있습니다. 우리 정치에 관심 없으시죠? 그 시간에 공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가끔 TV 뉴스 보다 보면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 사이에 다툼을 보신 적이 있습니다. 법무부 장관께서는 한때 직무 배제라고 하는 행정처분을 결정하신 적이 있고, 최근에는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 처분을 이끌어내셨습니다. 정직처분에 대해서는 그냥 건너뛰시고 직무 배제 처분과 관련되어 적법하고 정당한 법 집행이라고 하면 당연히 유효하고요.
위법 부당한 처분이라고 하면 그것도 유효입니다. 다만 이 위법 부당한 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쟁송에 해당되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라는 것을 제기할 수 있는데 행정심판은 처분관청에 상급관청에 이의 제기하는 것을 행정심판이라 하고 행정소송은 법원 달려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행정청이 중앙행정기관장인 각부 장관, 가장 대표적인 것이 국토교통부 장관입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광역단체장과 기초단체장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광역단체장을 시도지사,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라 하고 기초단체장은 시군구청장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만약 시군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도록 되어 있고 시도지사의 잘못된 행정심판에 대해서는 장관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게 원칙입니다. 예외 규정이 있지만 그러한 것들은 우리 시험 범위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건너뛰어도 상관없으실 겁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하실 것은 시군구청장의 잘못된 행정처분에 대해 장관에게 행정심판 제기하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시도지사 건너뛰는 패싱해서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은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행정소송으로 바로 잡을 수 있는데 그 바로 잡을 때까지는 뭐하다? 일단은 유효입니다. 그래서 검찰총장에 대한 직무 배제 처분으로 한 며칠 검찰총장이 출근 안 하시더라고요. 그런 것 기억만 해놓습니다. 그리고 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 총 6개였습니다. 용도지역, 용도지구의 지정 변경, 개시 수도, 용도구역의 지정 변경, 기반설의 설치 정비 개량, 도시개발 사업,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 지구단위 계획 구역, 지구단위 계획, 입지규제 제소 구역과 입지규제 제소 구역 계획, 이러한 6가지를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했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용어청이나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전반에 걸친 내용들도 이 6개 체계에 따라 서술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도시군 관리 계획과 관계된 사항으로 이제 용도 지역, 용도 구역, 용도 지구 등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8번 찾으셨죠? 용도 지역이란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배율, 용적률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용부터 제한까지 가로해 놓습니다.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가로해 놓습니다.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그러면 우리가 잠깐 이해하실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함께 공부하시면서 현재 정치 체계는 중앙 집권 시대이다, 지방 분권 시대이다. 지방 분권 시대이죠. 그래서 예전에는 중앙에서 모든 것을 결정했지만 지금은 지방 자치에 맡기고 있습니다. 전국에 200여 개 도시군, 서울특별시나 인천광역시 그리고 가평군 이러한 도시군은 자신의 행정관할 구역에 속해 있는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원칙적으로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 지역 등은 도시군을 우리는 뭐라 한다? 특광시군이라 하죠. 특광시군에 속해 있는 관할 구역의 토지를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런 용도 지역 등을 지정 변경하게 되었을 때 첫 번째 우리는 용도 지역에 관한 사항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공부를 하게 되면 용도 지역, 지구, 구역과 관계된 사안은 용도 지역으로 지정할 대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용도 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어떤 방법으로 지정하게 되는지, 그 지정 방법은 바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 지역 지정은 사익을 추구하기 위해 지정한 것이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정한 것이다. 공익적인 차원에서 지정한 것입니다. 최근 정부에서는 3년 반, 4년 사이에 서울 등의 부동산에 대해, 특히 아파트 등에 대해 투기하지 말라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투기하지 말라고 했는데 불구하고 많은 분들은 아파트에 투자하게 되면 집값 오를 것이다 판단하여 실제 대출 받았어도, 심지어는 영끌이라는 단어 들어본 적이 있으시죠? 그 영끌 해서라도 투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영끌의 첫 번째 의미를 청와대 대변인 하시다가 나오신 분을 통해 경험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분 성공 많이 하셨죠. 그러면 이러한 공익적인 차원에서 용도 지역을 결정했는데 일반 국민들은 그에 따르는 것이 원칙입니다. 근데 실제 모두 준수한다, 위반하는 자가 있다. 위반하는 분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용도 지역으로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을 구분하여 지정했다면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는 행위 제한이라는 것을 따로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면 방금 제가 말씀드렸던 도시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어디에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데 지정한 용도 지역에 따른 토지 사용, 그 토지 사용을 공익적인 차원에서 시행해야 되는데 이를 위반하게 되면 그 위반에 대해서는 규제를 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행위 제한은 법률로 정해 놨습니다. 저 행위 제한은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이미 정해져 있고, 그 행위 제한 방법은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세 가지를 제한하는 것으로서 구체화시키게 됩니다. 제가 하나 알려드릴 게 있습니다. 가끔 우리 주변에 나이트클럽 보신 적 있죠? 그러한 나이트클럽은 위락시설에 해당하는데 그 많은 용도 지역 중에 상업지역에만 건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나이트클럽을 주거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건축하면 법령 위반이거든요. 그걸 뭐라 한다? 건축 제한이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리고 건물을 건축하다 보면 건물 크기에 대해서는 건축 면적과 연 면적으로 규모를 따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건평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 건평은 건축 면적에 대한 일반적인 표현이고요. 연 건평이란 말 들어본 적 있다고 하면 그것은 연 면적과 관계된 단위입니다. 여기 건폐율보다 용적률이 더 중요하거든요. 저 용적률이 높고 낮음에 따라 단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것과 100층짜리 건물 건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전에 현대에서는 서울 강남 쪽에 한전 부지 매입해서 100층짜리 건물 건축한다는 이야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그런 100층짜리 건물 건축할 수 있는 것은 용적률이 높게 책정되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해 주실 것은 건축물 규모를 좌우하게 되는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해서도 법률로 이미 정해놨는데 이러한 법정 사항들을 위반하게 되면 위반 행위자에 대해 처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지역과 관련되어 용도지역 지정 대상은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하지만 공익적 차원에서 용도지역을 지정했다고 하면 그에 대한 행위자는 법률로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앞으로 용도지역과 관련된 행위 제한 이야기 나오면 건축 제한, 건폐율, 용적률 이러한 제한을 둔다. 그렇게 구분해 놓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 봐줄 게 있습니다. 여기 용도지역을 지정하게 되면 이 용도지역에 대해서는 중복 지정할 수 없습니다.
용도 지역으로 지정하게 되면 도시 지역과 비도시 지역인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이 각각 존재합니다. 자연 환경 보전 지역은 말 그대로 자연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땅입니다. 그리고 농림 지역은 농업과 임업의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땅입니다. 관리 지역은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하니 자연 환경 보전 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할 때 또는 도시적으로 지정하기 곤란할 때 관리 지역을 지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공부하시면서 전 국민의 82%가 전 국토의 18%를 차지하는 도시 지역에 거주하고 있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도시 지역에 밀집해 거주하게 되면 도시 지역의 쓰임새를 상세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20%가 안 되는 국민이 거주하는 곳이 비도시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 비도시 지역은 관동자로 구분하는 것이고요. 반면 도시 지역은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기 때문에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주거지역에는 주택을, 상업지역에는 상가를, 공업지역에는 공장 건축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주거지역인 동시에 상업지역이 될 수 있다? 같이 주택이나 상가라는 건축물 건축하지만 건축물의 사용 목적이 명확히 구분돼야 되죠. 그리고 같은 비도시 지역에 해당되는 농림지역과 자연환경보전지역 보시면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정하는 것과 농업, 임업, 생산을 도모하기 위해 지정하는 것, 목적 서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용도지역이란 토지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을 제한함으로써 토지 이용부터 제한까지 가로해 놓으셨죠. 얘를 뭐란다? 행위 제한이라 합니다. 공공복리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서로 중복되지 아니하게 도시용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취지 조금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용도지역과 용도지역은 중복 지정할 수 없다. 9번입니다. 용도지구란 토지의 이용, 건폐율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의 제한을 토지 이용부터 용도지역 제한 가로해 놓습니다. 강화하거나 완화하여 주놓습니다.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고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 가로해 놓습니다. 경관 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이제 두 번째 용도, 지구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보셨습니다. 여기 용도 지구는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1번이 용도지역, 용도지구에 대한 지정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특광시군, 도시군의 토지 이용과 관련된 구분에 해당되게 되는데 특별히 이 용도지구는 2차 규제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해 놓습니다. 특광시군 관할구역의 땅을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지 1차적인 토지 이용 규제가 있다면 이를 용도지역이라 하고 2차적인 토지 이용 규제가 있다고 하면 이를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이러한 용도지구는 용도지역과 관련된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용도지구와 관계된 사항도 대상과 절차, 특히 용도지구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용도지구 지정했다고 하면 그 지정 목적은 공익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당연히 행위 제한이 가해져야 됩니다.
다만 이런 행위 제한과 관계된 사항은 건폐율과 용적률에 관한 사항은 용도 지역의 행위 제한을 그대로 따르고 건축 제한에 대해서만 규제를 강화시키거나 완화시키는 게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잠깐 이해해 놓습니다. 우리가 가끔 지인들과 담소를 나누기 위해 카페를 방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카페를 방문하다 보면 다방 출입문에 또는 카페 출입문에 1인 1차라고 적혀져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방에 출입하면 반드시 차 한잔 시키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서울이라고 하는 행정관할구역, 인천이라고 하는 도시 하나가 있다고 하면 이 관할구에 속해 있는 땅은 무조건 용도 지역 중에 하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다방 등에 방문하시게 되면 커피나 녹차, 유자차 시킬 수 있죠. 그렇게 1인 1차의 개념이 적용되는 것이 바로 용도 지역이 되게 됩니다. 관할구역 내 일부 토지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거주하는 도시지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관농자로 지정되어 있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은 1인 1차 규정에 따라 특광시군 관할구에 속해 있는 땅은 어떤 용도 지역에 반드시 하나는 지정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다만 이런 용도 지역은 거시적으로 지정하는 게 특징이거든요. 세부적인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적인 차원에서 거시적으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이 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그 다방에서 커피 또는 녹차 등을 주문하셨다고 하면 테이블 위에는 설탕이나 프림 놓여 있죠. 설탕 프림 없이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떤 분은 설탕 2수레 또는 프림 2숟가락 넣고 타 드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렇게 설탕이나 프림을 가미하게 되면 커피 맛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것은 용도 지역으로 지정한 공익적인 목적의 기능을 향상, 증진시키기 위해 설탕, 프림 타 드시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 같은 경우에는 남대문 시장 일대가 가장 대표적인 상업 지역이 되고 있는데 그 남대문 시장 바로 옆에 남대문이라고 하는 국보 1호 있지 않습니까? 만약 그 남대문 주변에 63빌딩 같은 또는 제1호텔 같은 고층 건축물을 병풍처럼 둘러싸게 건축해놨다고 하면 남대문의 외관을 일반인들은 쉽게 볼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남대문 주변의 건물의 경우에는 남대문의 전망을 잘 볼 수 있도록 건물 높이에 대한 규제를 가하고 있거든요. 그 남대문 있는 곳이 있다고 하면 대표적인 문화재에 해당되는 것으로 그 문화재를 보존할 목적으로 아무리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규제를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으로 1차적인 도시군의 토지 사용 목적을 결정했지만 남대문이 존재하는 곳이라고 하면 아무리 상업적이라 할지라도 개발 행위에 대한 규제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 학교 주변에는 학교 정화구역이라 해서 PC방이나 위락설이나 숙박설이라는 게 쉽게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근 대한항공이 보유하고 있는 송현동의 땅을 서울시에서 구입하여 공원 용지로 만들겠다 하는데 그 비용이 한 5천억 가까이 든다고 하더라고요. 토지 구입 비용만 5천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대한항공에서 그 땅 구입했던 주된 목적은 호텔 만들겠다고 구입해놨었거든요. 그 송현동 바로 옆에 학교가 하나 있습니다. 학교 주변에는 위락설이나 숙박시설, PC방 같은 그러한 시설들을 함부로 건축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학교만 없었다면 그런 규제 없을 텐데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규제가 발생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용도 지역을 지정하여 거시적으로 토지의 쓰임새를 결정했지만 그곳에
남대문이나 학교 등이 존재한다고 하면 그것을 이유로 주위에 규제를 강화시키는 또는 완화시키는 제도가 있다면 그것을 용도지구라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지구는 특광시군 관할구역 전부에 빠짐없이 지정하는 게 아닙니다. 필요한 곳에만 용도지구를 지정하게 됩니다. 반면 용도지역은 특광시군 관할구에 속해 있는 땅이라고 하면 빠짐없이 1인 1차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이 지정되는 것이고요. 용도지구는 미시적인 관점에서 학교나 공항이나 문화재가 존재한다고 하면 그 주변 상황을 고려하여 미시적으로 필요한 곳에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가 되게 됩니다. 이 용도지구는 설탕 불임의 성격을 가지기 때문에 커피에 설탕 불임 다 드시면 설탕 드시는 겁니까? 커피 드시는 겁니까? 커피 마시는 거죠. 용도지역의 기능을 증진시키기 위해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이 용도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10번 용도구역입니다. 토지의 이용,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등에 대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의 제한, 가로 해놓습니다. 강화, 완화하여 따로 정함으로써 따로 정함 줄쳐 놓습니다. 시가지의 무제한 확산 방지 등을 위하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여기 용도구역은 계시 수도, 개발 제한구역, 시가 조정구역, 수산자원보호구역, 도시 자연공원구역을 용도구역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용도구역은 개발 제한구역 등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를 하나 이해해 주셔야 됩니다. 만약 현재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상업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학교가 존재하기 때문에 학교 주변을 위락실이나 숙박실 등이 함부로 건축되지 못하도록 특정 용도 제한 지구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저 상업지역의 일부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는 특정 용도 제한 지구 잘 모르신다면 이제 다시 바꾸겠습니다. 김포공항 주변이기 때문에 항공기의 안전한 이착륙 도모하기 위해 고도지구를 지정했습니다. 이 고도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 비행기 안전한 이착륙을 도모하기 위해 건물 높이가 낮아야 되죠. 그러면 이곳에 상업용 건축물을 건축한다, 못한다? 상업용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학교이기 때문에 특정 용도 제한 지구가 지정되었다고 하면 그곳에 상업용 건물 건축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도지구라면 높이가 낮아지는 것이고 만약 특정 용도 제한 지구라면 상업용 건물 건축할 수 있지만 위락실이나 숙박시설로 사용하지 못하는 규제가 강화될 뿐이거든요. 반면 저 상업지역 그리고 고도지구가 지정된 곳 일부가 개발 제한 구역, 그린벨트가 지정되게 되면 개발 제한 구역으로 지정된 이 땅에는 상업용 건물 건축한다, 못한다? 아예 못하죠. 그래서 이 용도구역과 관계된 사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관련된 지정 목적 관계없이 용도구역 지정과 관련된 특별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것으로서 규제가 가장 심한 것이 용도구역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용도구역에 해당되는 개발 제한 구역 등이 지정되게 되면 토지의 가격은 반토막이 아니라 그것 10분의 1 가격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완전 땅값이 아니라 똥값이 되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이 용도구역은 가장 규제가 강한 토지 이용 규제에 해당된다는 것 이해해 주시고 제가 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습니다. 가끔 다방에 백수분들이 계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그 다방에 단골 되시게 되면 커피 한 잔 드시고 점심시간 때까지 다방에 계속 계실 수 있는데 그 점심시간 되었을 때 다방 직원들과 함께
짜장면 시켜 드실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커피 먹고 짜장면을 드셨다고 하면 그때는 커피 맛이 난다? 짜장면 맛이 난다. 후자이죠. 그래서 이 용도구역은 용도지역, 용도지구와 관련된 지정 목적 싹 무시해버리고 별도의 고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지정하는 제도가 되게 됩니다. 우리 1인 1차 기억나신다고 하면 용도지역입니다. 특방지역은 관할구역에 속한 모든 땅에 대해서는 공익상 어떤 목적으로 사용할 것인지 구분하는 것을 용도지역이라 하고, 용도지구는 용도지역의 기능 증진시키는 제도이죠. 그래서 커피에 설탕, 프림 타 드셨다고 하면 그게 용도지구에 해당되는 것으로, 필요할 때 설탕, 프림 타 드시는 분도 있고 그냥 드시는 분도 계시지 않습니까? 필요할 때 지정하는 것이 용도지구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용도구역과 관계된 사항은 짜장면이라고 생각하시면 용도지역, 용도구역과 용도지구와 관련된 지정 목적 존중한다 싹 무시해버린다. 싹 무시해버리는 그런 제도라는 것만 구분해 놓습니다. 3번 각종 시설과 사업에 관한 내용을 함께 살펴놓습니다. 10일 기반시설 차시였죠. 우리 인프라라는 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인프라가 바로 기반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여기 기반시설과 관련되어서는 50개 이상의 기반시설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다루고 있는데, 박스에 1번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제시설, 보건위생시설, 7번 환경기초시설 7개 시설군으로 각각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6번과 7번을 묶어놓습니다. 간혹 기반설의 종류에 관한 사항들을 물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단 우리 이해해 주실 것은 기반설이란 인프라를 말한다. 그걸 정리해 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봐주실 것으로서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는 3번과 4번 기반 시설의 설치, 정비, 개량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고, 도시 개발 사업에 관한 계획과 정비 사업에 관한 계획을 도시군 관리 계획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저 기반설은 인프라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50여 개가 있는데, 저 기반설을 7가지 시설군으로 현재 분류하게 됩니다. 가끔 객관식의 시험을 내게 된다고 하면 이 기반설이 시험에 나올 거라는 것을 파악했을 때 일반적인 학생들은 1번 열심히 공부합니다. 2번, 3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4번, 5번부터는 이걸 해 말까? 그리고 6번, 7번 넘어가게 되면 포기해버리거든요. 그래서 1번부터 3번까지는 잘 외울 것이라고 출제하는 분들이 다 인식하기 때문에 보통 6번과 7번을 시험에 자주 내게 됩니다. 기본적인 개념은 파악해 놓으셔야 됩니다. 다만 우리 보건위생시설은 장사시설, 장사하는 곳이 아니라 죽음과 관계된 곳입니다. 그래서 장례식장이나 봉안당 등이 있다고 하면 그것을 장사시설이라 하고, 도축장, 서울 같은 경우 도축장이 2군데 유명한 곳이 있죠. 마장동과 독산동, 도장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종합의료시설은 종합병원을 말합니다. 그래서 죽음과 관계된 시설 3가지는 모두 보건위생시설에 해당됩니다. 종합병원은 사람 살리는 곳인데요. 우리 삼성의료원에 환자 치료해서 돈 많이 벌겠습니까? 삼성의료원에 딸려있는 장례식장에서 돈 더 벌겠습니까? 장례식장에서 더 번다고 하던데요. 그래서 여기 종합의료시설도 중국과 관계된 시설로서 보건위생시설로 구분해 놓습니다. 그리고 7번 환경기초시설입니다. 하수도,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여기 재활용시설은 고물상을 말하는 것이죠. 빗물 저장시설, 이용시설, 수질오염 방지시설, 폐차장, 이러한 것들은 환경기초시설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기반시설 중에
7번째 시설군에 해당되는 환경, 기초시설과 관계된 사항은 우리 시험 볼 때까지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정리해 놓습니다. 하수, 폐폐, 제비. 여기 하수도이겠습니까? 하천이겠습니까? 만약 하천이라면 방지설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하수도입니다. 만약 수도라고 하면 유통 공급시설에 해당되게 됩니다. 그리고 수질 오염 방지시설, 폐기물 처리시설, 폐차장, 재활용 시설, 빗물 저장 및 이용 시설, 총 6가지는 바로 환경 기초시설에 해당한다. 그렇게만 구분해 놓습니다. 하수, 폐폐, 제비란 말로 환경 기초시설 6가지 정리하시는 겁니다. 12. 광역시설은 그나저나합니다. 여기 광역시설은 우리 광역이라는 단어 충분히 숙지하고 있으시죠? 2 이상의 도시에 걸쳐 설치하는 시설이 있다고 하면 걔가 광역시설이 될 겁니다. 그리고 13. 도시군 계획시설 있는데 얘는 우리 시험의 용어 정의와 관련되어 자주 시험에 출제되는 내용에 해당됩니다. 이 파트는 잠깐 쉬었다가 뵙고 다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함께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13. 도시군 계획설부터 함께 정리해 나가십니다. 수고하셨습니다.